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맞습니다. 주말에는 말방구.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말방구 실험실 쇼 채널에서 잠깐 공개했던 블루라이트가 없는 스마트폰이 그것인데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델은 편안하게 화면 보기 모드 혹은 책 읽기 모드와 같이 블루라이트를 줄여줄 수 있는 모드를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매한 이번 스마트폰은 전자 컬러 잉크 스크린을 사용해 블루라이트를 없앴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자책을 스마트폰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스마트폰은 일반 스마트폰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일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긴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방구 실험실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난 테크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하이센스에서 출시한 전자잉크 스크린 스마트폰 A5C가 그것입니다. 기존 A5 베이스에 컬러 잉크를 탑재한 모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약 30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 다소 가격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하이센스에서 출시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는 중저가형에 속한 제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제품 구매 시 옵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패키지는 케이스 및 액정보호 스크린이 함께 포함된 구성인데요. 박스는 화이트 컬러의 제품의 모델명이 인쇄가 됐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컬러를 의미하는 C는 말 그대로 컬러풀하게 디자인이 됐는데요. 박스를 열면 제품의 본체, 사용 설명서 및 보증서, 유심 툴, 그리고 하단에 충전 어댑터가 숨겨져 있듯 포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 어댑터는 국내 타입이 아닌 110V 타입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케이스였는데요. 뭐랄까 애플 느낌이 나기도 한다고 할까요? 사이즈는 74.6mm, 154.1mm, 두께는 8.1mm, 중량은 158g으로 아담한 사이즈에 가볍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그립하기에도 괜찮았는데요. 컬러는 블랙과 블루 두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블랙 색상을 구매했는데요. 무광의 블랙 컬러에 사면 모두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렴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면 카메라는 싱글이다 보니 최신 스마트폰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포트 구성을 보면 하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 마이크,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핀 포트,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그리고 좌측면에는 유심 포트와 함께 기능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스마트폰은 LTE를 지원하는 모델로 국내에서 자급제 폰으로 개통이 가능한데요. SKT와 KT 유심을 사용해본 결과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U+ 유심은 인식은 됐지만 전화나 문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통신사에서 기기를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 기능 버튼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원하는 어플을 실행시키거나 두 번 짧게 눌러 백라이트를 켜거나 끄는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생각보다 편리했는데요. 자, 그럼 전자잉크 스크린인 만큼 이번 디스플레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이즈는 5.84인치, 해상도는 1440x720으로 최근 스마트폰 대비 화면 사이즈가 작고 해상도 역시 낮습니다. 하지만 패널 자체가 잉크 스크린이 적용돼 일반 스마트폰과 절대 비교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거기에 4096가지 컬러를 지원하고 있어 잉크 패널이지만 컬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배터리는 4000mAh로 일반 스마트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데요. 자,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심장은 어떨까요?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439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동일한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찾아보면 2019년도에 출시한 홍미노트 8A, 2020년 3월에 출시한 갤럭시 M01 모델이 있는데요. 거기에 GPU는 아드레노 505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LPDDR3 4GB, 스토리지는 64GB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장 공간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지원하는 만큼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된 스토리지는 읽기 299.4MB/s, 쓰기는 219.61MB/s로 느린 편에 속하는데요. 실제 긱벤치 5로 성능 테스트해본 결과 싱글코어는 171점, 멀티코어는 775점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값만 보더라도 확실히 2년 전 중저가
보급형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잉크 스크린을 탑재한 만큼 문서를 읽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요? 백라이트를 완전히 끄면 일반 전자책처럼 문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책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하지만 전자서적 어플이 아닌 일반 웹서핑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질까요? 실제 네이버로 테스트해본 결과 웹서핑을 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컬러잉크 스크린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느릴 뿐만 아니라 백라이트를 켜게 되면 잔상이 더 심하게 남아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이번 스마트폰은 일반 스마트폰 유저보다는 전자책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제작된 스마트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감상하기 위한 용도로 출시된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만큼 유튜브 및 넷플릭스와 같은 어플은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동영상 플레이도 가능했는데요. 만약 동영상을 감상한다면 이 정도의 퀄리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폰보다는 세컨폰에 적합하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번 스마트폰으로 일반 어플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일단 카카오톡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타이핑이 한 템포 늦은 감은 있지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요. 또한 GPS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역시 사용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맵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어차피 일반 주행 시 차량의 속도를 감안하면 약간의 잔상은 있지만 길을 찾을 수는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은 어떨까요? 후면 메인 카메라는 f2.0을 지원하는 890만 화소 싱글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화면상에서는 마치 그림처럼 촬영된 것 같지만 결과물을 PC에서 확인해보면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와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FHD 해상도에 30프레임까지만 지원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뎁스 카메라 혹은 광각 화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면은 f1.9에 5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재밌는 스마트폰은 이제 국내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이 좁은 이유도 있지만 이런 실험적인 디바이스 개발 자체가 판매 실적으로 크게 이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벽 때문이겠죠. 예전 LG나 펜텍에서 보여줬던 그런 실험적인 디바이스가 점점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스마트폰은 누구한테 추천할 만할까요? 가격은 30만원대 초반, 이 가격이면 조금 더 투자해 샤오미 홍미노트 10 프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스펙으로 보면 지금 구매하기에는 성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장점이라면 컬러 잉크에 기본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정도? 국내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전자책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서브폰으로 가져가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기능은 추천할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귀여운 커버와 함께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만원 초반대라 하더라도 괜찮은 스마트폰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재미라면 모를까 실사용에 있어서는 좀 불편해 보이기는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전자잉크 패널 탑재한 스마트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야, 이 미친.